형사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가 있나요? 먼저 범인이 있죠. 그리고 그 범인을 기소한 군 검사가 있죠. 이들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검사가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며 군사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국가기관인 군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군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군사법원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군검사, 피고인, 군사법원 이들을 소송의 3주체라고 합니다. 군사법원은 사법행정상의 관청입니다. 청사 자체를 군사법원이라고도 하지요. 한편 소송 당사자로서의 군사법원은 일정한 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을 말합니다. 군사법원이 일반 법원과 같은 재판기관인가? 단지 군 지휘관의 자문기관에 불과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110조를 보면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둔 특별법원이다. 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하급법원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기관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과는 다릅니다. 기관의 독립성이나 재판관 신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군사법원도 다른 군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군 작전 통제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에는 보통 군사법원과 고등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일반 소송법과 같이 3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는 보통 군사법원의 단심으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 소송 절차와 다른 점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관할관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보통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 감독합니다. 보통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합니다. 주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됩니다. 보통 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합니다. 재판관은 군 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됩니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과 동급 이상이 원칙입니다.
군 판사는 군 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판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할관이 일정 자격을 갖춘 장교 중에서 임명합니다. 재판관 이외의 직원은 서기, 정병, 통역인, 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교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군사법원법 21조에는 재판관의 독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이나 군검사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의 독립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내린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깎아주는 관할관 확인 조치권 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군사법원법이 일반 형소법과 다른 특징을 배운 적이 있죠. 기억나나요? 심판관 제도, 관할관 제도와 비상계엄하의 단심제가 그것이지요. 이는 국가방위라는 공익상 필요에 기인한 특징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나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인권보호나 재판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법률신문을 보면은 이러한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군사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 법률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평시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하고 군판사 인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검사의 이의제기권도 신설해서 군검찰 제도도 개혁하겠다는 등이 그 내용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정되어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재판관을 배제하는 방법에는 제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먼저 제척은 재판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몇 개만 읽어보면은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등에는 제척이 되는 것이죠. 기피란 재판관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의 재판관을 그 재판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즉 군검사나 피고인이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고인의 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원인은 재판관이 재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입니다.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시기나 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합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또는 직근 상급 부대의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기피당한 재판관은 제외가 됩니다. 회피라 함은 재판관 스스로 기피될 원인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신청에 의해서 재판관을 그 재판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제57조에 재판관 스스로 기피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회피할 의사를 관할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할관은 그 보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관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이 각 군사법원에 분배되어 현실적으로 특정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법원 관할과 관련해서 법원 항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특정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사건의 시종을 통해서 동일한 법원에서 재판이 행해질 것이 요청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심리의 편의, 피고인 방어상 이익도모, 군 지휘권의 실효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심급관할, 인적관할, 토지관할, 관할의 변경 등의 순으로 설명합니다. 제1심은 보통 군사법원이 처리하고 고등군사법원은 보통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나 항고사건 등에 대해서 심판하고, 대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군사법원법 11조의 보통 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 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적 관할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토지 관할은 피고인 소속 부대의 주둔지, 피고인의 주소지, 범죄지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토지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군사법원에서는 군 조직체 자체가 보호 대상인 것이므로 토지 관할에 있어서 일반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고인의 소속 부대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즉 일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주소지나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토지 관할이 되는데,
군사법원에서는 그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주둔지도 토지 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11조는 군사법원의 관할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관할을 탄력성 있게 구체적인 요청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사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판결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위반임에도 군사법원이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다만 관할 위반 경우에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관할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종전에 행해진 소송 행위는 유효한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겠지만은 그동안에 경청해 줘서 고맙습니다.